지금부터 반토막 간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렸거든요. 네.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성과 감정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바닥 찍기 이틀 전에 네. 조금만 참지. 이틀 전에 톡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왜 지금 기분이 안 좋은지 안 해요. 몰라. 알지만 모른다고 했대. 근데 이거를 내 탓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자기한테 미안해 해야 된대요. 왜? 왜냐면 내가 갖다 준 돈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너무 당당한 거. 저도 사실 무섭죠. 무서운데 제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카페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참았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이제 주가가 올라서 아침에 막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 좋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진짜. 하락장 몰아친 계좌에 수익금 하나 없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바로 서학개미. 시장에 부는 바람 거친 폭풍을 피할 수 없어 애를 써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지마, 트위터 인수하지마, 금리 인상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하락장 하락장 주가 매일매일 떨어져. 반토막 반토막 언제부터 반등할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락 몰아쳐도 일론 머스크는 천재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지금 이 기회겠지.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 이젠 겁나지 않아. 몇 개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위기 이용하고파 반값이 다 생각하고 살래. 물타다 이젠 불을 뗄 수도 없어. 돈 없어 소수점이라도 살 테야. 집대출 받아주면 할래. 폭락 몰아쳐도. 내 손은 고점에서 매수를 했고 하락장 휘몰아치며 반토막 나버렸네. 열심히 추매해서 평단 낮췄지. 이제 올라가려 해 전고점을 향해.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다 잊어 무서웠던 그 하락장 당당히 상승하리라. 누가 뭐라 해도 일론 머스크는 천재니까. 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은 방금 우리에게 주옥 같은 노래를 선물해준 티티코코님입니다. 와. 티티코코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이제 이 화면처럼 유튜버입니다.
티티코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현재는 지금 16곡의 테슬라 관련된 노래가 올라가 있는 채널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커뮤니티로 테슬라 장기 투자자를 모십니다라고 저희가 공지를 올렸죠. 이 공지를 올렸고 티티코코님이 우리에게 출연 신청을 해주셨어요. 내가 테슬라 장기 투자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투자 여정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네. 이렇게 얼굴까지 공개하고 나와서 내가 테슬라 장기 투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용기를 냈습니까? 티티코코님. 제가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도 만들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일론과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네. 그게 흘러넘쳐서 노래 가사로 표현이 된 거네. 네. 그때 테슬라의 주가에 따른 그 투자자의 감정? 네.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럼 정말 티티코코님이 테슬라 장기 투자자다. 우리 채널에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이게 장기 투자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3년 이상의 투자를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테슬라 제일 처음에 산 날짜가 2020년 5월. 2020년 5월. 네. 그때가 딱 네. 한 주를 처음 딱 매수한 시점이에요. 네. 몇 주 매수했어요, 첫날? 한 개. 그때 딱 한 개 시작한 거야? 네. 그럼 5월이니까 21년, 22년, 23년, 그리고 3년 한 6개월 된 거네. 최초 투자 시기부터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테슬라 수량이 몇 주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1,300개 넘었습니다. 1,300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1,300주의 평단가는 246? 246달러면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19일이니까 테슬라의 주가 252달러. 246에서 6달러가 수익이네. 6달러 곱하기 1,300주네. 이야, 감회가 정말 만만치 않겠어요. 근데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냥 그래요. 그 사이에 뭐 우리는 투자자들은 다 아는 게 어렴풋이만 생각해봐도 엄청난 수익 구간도 있었을 거고 네. 엄청난 하락 구간도 네.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는 6달러가 어쨌든 수익이야. 야, 3년 투자자임에도 이렇게 내 평단가보다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 쉽지 않은 거지. 와,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네. 그 이야기 한번 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앞으로 지금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1년 투자하신 분, 2년 투자하신 분도 짧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이야기 듣고 있으면 감회가 새로울 거야. 그리고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분은 마침 이 영상을 봤다. 엄청난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3년, 4년, 5년 우리보다 훨씬 더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면서 보고 계시겠지. 네. 이 첫 시작, 내가 장기 투자자다라는 컨셉으로 아마 영상 나가는 건 유튜브에선 최초이지 않을까. 그 시작을 티티코코님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잘 찍으면 또 다른 분들이 맞아요. 나도 한번 내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티티코코님이 테슬라를 알기 전에는 네. 우리가 투자라는 걸 안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알기 전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었어요? 일단 돈을 음. 하나도 안 모았어요. 돈을 하나도 안 모았다. 모을 수가 없었어요. 모을 수가 없었다. 네.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인데 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받으면 거기서 교육비가 30%, 그렇지. 대출금 30%, 네. 그리고 보험금 어. 한 15%, 어. 그리고 아버지 생활비하고 나면 0원. 하나도 안 모이고 그냥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게 저금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나가니까 그렇죠. 네. 이걸 다 갚아내고 나면 내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지금 외벌이라고 하셨으면 네. 남편분이 있는 거고 네. 그 남편분이 돈을 벌어오시고 네. 그리고 전업주부고 네. 아기를 키우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었네. 네. 그게 몇 년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2010년에 애가 태어났고요. 네. 지금 중1이니까 14년? 어. 14년 동안 이어진 네. 거네.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까지니까 애가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쯤 제가 테슬라를 알았거든요. 그 2010년에 아이가 태어났고 네. 10년 동안 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네. 방금처럼 계속 돈이 더 나가니까 네. 모을 수가 없었다. 네. 내 마음속에는 지금 내 아파트를 대출을 일으켜서 산 거니 네. 원금 포함해서 계속 열심히 갚아가면 언젠가는 그게 0이 될 거고 네. 그럼 갚을 돈이 없으면 이제 온전히 이 아파트가 내 거가 되니 그때 내 자산이 될 거야라는 그 꿈으로 살아오는 거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거 외에는 방법을 몰랐던 거고. 네. 근데 그렇게 대부분이 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사는데 또 그런 거랑 포함을 해서 투자라는 거 자체를 아예 몰랐을까요? 그 시기부터? 투자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 엄마로서 음. 아이를 낳고는 모든 게 아이한테 올인.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다. 돈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투자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투자하는 거네. 네. 거기다가 보험? 네. 처음에 취업을 하거나 네. 결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엄마 친구들, 보험 아줌마들 되게 보험해야 된다. 부모님조차도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식한테 권하겠죠. 저희는 모르니까 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 이제 보험을 넣었는데 나중에 투자를 알고 투자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제일 끊어야 될 게 보험이랑 보험부터지. 교육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비였고요. 그렇네요. 두 번째가 보험이요. 보험 넣고 교육비 내고 하면서 내가 투자는 아예 그냥 생각조차 못하던 시기. 그러다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연도는 언제쯤이에요? 투자를 해야겠다. 2019년? 2019년. 네. 1년에 남편이 하루는 이제 아는 형을 만나고 왔어요. 그 형이 같은 회사 다니던 형이었는데 3억을 30억을 만들었대요. 부동산 투자로. 갭 투자를 해서 네. 서울에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와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형이니까. 친한 형이었고 예.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맞나. 맞지. 자기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게 바보 같은 짓 같다. 이렇게 사람 바보 만드는 세상? 그리고 그분이 원래 와이프가 반대를 했었대요. 투자하는 거를. 학교 선생님이신데 반대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그걸 하다 보니까 네. 와이프가 더 적극적으로 카페 활동을 하고 임장도 직접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나? 비교당하는 느낌도 들면서 그렇지. 여자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때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 부동산이 뭐 돈이 한두 번 드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뭘로 어떻게 시작을 하나. 그러다가 이제 그때 소개해 주셨던 그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주식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소액도 가능하니까 내가 할 수 있더라고요. 작은 돈이라도. 부동산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투자를 결심했지만 네. 내가 종잣돈이 없으니까 네. 부동산은 어렵고 네. 그럼 어쨌든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건 어때? 하고 이제 주식을 이렇게 소개받은 거네. 그렇죠. 그 언니한테 이제 그걸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언니는 되게 알뜰하신 분이신데 정말 안 쓰고 다 모으셔가지고 네. 대출금을 다 갚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윳돈이 생기니까 이런 책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하나.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게 주식 투자를 다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은 남편 친구가 또 바이오 주식 해가지고 완전히 막 80% 마이너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동안 알고 있던 주식은? 네. 그래, 주식은 하면 안 되는. 언니, 나가 부동산은 모르겠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 언니가 또 책을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아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 주식을 하더라.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카페에서 삼성전자 차트를 받고 이런 게 있구나.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앱을 깔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애플을 사고 2019년도에 19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2019년 12월경 네. 삼성전자와 애플을 처음 샀다. 싸니까 그때 5만 1,000원 냈거든요. 삼성전자 한 주에. 네. 그건 살 수 있잖아요. 언니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 개 사보지 뭐. 그렇지. 샀어요. 애플도 사고. 처음에는 100원, 200원 올라가더라고요. 100원 올라갔다, 100원 떨어졌다. 100원 올라갔다. 수량 늘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올라가니까 네. 재밌네. 그렇지. 한 개 더 살까? 어. 그러고 자꾸 이제 한 개 더 사보고 한 개 더 사보고 하다가
야, 우리 하루에 10,000원만 벌어도 어디냐. 맞죠.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일하는데 없고 마치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10,000원 오르면 어.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근데 10,000원 오르려면 더 사야 되잖아요. 어. 한 개 넣고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맞네. 네. 그 언니랑 저랑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걸 언니한테 얘기하고 네. 그 언니도 자기가 아는 걸 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사볼까? 갖고 사는 거야. 물론 수량은 작죠. 한두 개지. 종목만 많지 수량은 작고 돈이 작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이 3,000배 올랐다더라.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아마존이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지. 그럼 여러 개 막 사놓으면 그중에 다 망해도 하나만 3,000배 올라가면 분산 투자를 해 놓으면 9개가 망해도 네. 하나만 터지면 아마존가 더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사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살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지. 거의 뭐 바닷물을 제가 한 컵 뜨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게 대부분 그때는 국내 주식들이었어요? 미국 주식도 있고 국내 주식도 ETF도 있고 테슬라 포함된 ETF, 뭐 타이거 탑10, 또 뭐 QQQ. 처음에 QQQ를 하다가 그 언니가 타이거 탑10을 안 거예요. 야, 10개짜리가 있단다. 그럼 100개보다 10개짜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리스크도 작고 또 만약에 누가 회사가 망하면 다른 게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하다. 타이거 탑10이면 네. 더 좋은 기업을 10개를 선정해 놨을 거니까 네. 더 안전하고 좋지 않겠냐. 그렇죠. 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또 다른 회사가 올라와서 채워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당연히 사봐야지 하고. 그리고 뭐 한 개 사는데 뭐 돈이 뭐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싸거든요. 얘도 ETF는 사보고 쟤도 많은 사보고. 네. 또 그 살 때 그 손맛이 또 있잖아요. 있죠. 그 손맛 있거든. 이거 할 때. 매수 버튼 누를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 그리고 그때는 계속 올랐으니까요. 사면 그냥 오르니까 뭐 정말 뭐가 알맹이고 뭐가 쪽정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지. 와. 그때 종목이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팔았어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답한 거예요? 안 하려고 이제. 무서워서. 제가 그때 종잣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500만 원으로 할 때였는데 저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 용돈을 부모님들이 주시면 그거는 제가 따로 안 쓰고 나중에 아이 대학 갈 때 쓰려고 그래서 모아놓던 게 있었어요. 그 돈이 이제 500인데 그 돈으로 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2019년 12월에 최초 시작을 해서 2020년 2월 경까지가 상승 구간일 때 사면 살수록 계속 오르니까 재미를 막 붙이는 구간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 빵 터지면서 우르르 내려가고 이때부터 큰일 났다. 하지만 또 못 팔고 다시 이걸 1년 또 버텼더니 원금 회복은 됐어. 근데 이때 총 투자금은 500이었다. 근데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보면 500 큰 돈 아닌데 내가 그 500만 원 투자해서 큰 꿈을 꾼 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반대로 그 500만 원 수익이 0 된 것도 아니고 한 반토막 났다 치자. 근데 그럼 250만 원 정도 손실이잖아요. 반토막 나도. 근데 그걸로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 판단에 대한 실수, 내 판단이 잘못됐던 거에 대한 자책 막 이런 것들이 오만 감정이 교차하던 시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또. 그때는 책 한 줄 안 보고 그냥 그 언니 말만 듣고 그냥 사는 재미에 샀기 때문에 전혀 이제 기반이 없는 상태,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사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21년경에 원금 회복이 돼서 싹 팔았어. 근데 우리가 서두에 이제 얘기할 때는 20년 5월에 테슬라를 첫 투자했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21년경에 싹 판 거는 다른 종목들이고 20년 5월에 테슬라를 처음 매수한 그거는 안 팔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팔았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 몇 개월 안 했는데도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가졌었나 봐요. 팔고 났는데 그렇게 어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다 팔았지만 테슬라만 자꾸 마음에 남아있어. 테슬라가 좀 제일 많기도 했고요. 다른 기업보다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에서 하는 그런 기발한 그런 것들 보면서 잘 몰라도 느낌으로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나 보죠. 팔았는데 너무 막 세상이 회색인 거예요, 갑자기. 희망을 잃은 느낌? 뭔가 불이 꺼진 느낌? 그 5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어떤 영상에서 이제 테슬라의 비전에 대해서 해놓은 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였는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런 영상을 봤어요.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아, 이건 다시 사야겠다. 그래서 3일 만에 네. 다시 샀어요. 아. 네, 테슬라를. 싹 다 정리했지만 테슬라만 3일 만에. 네. 누군가는 에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대부분 또 지금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그쵸, 안 믿어요. 근데 3년 전인 그 시기에 티티코코님한테는 그 영상이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음. 들어온 거야 그냥. 네. 원래 잘 믿어요? 원래 잘 믿고. 아, 친구들이 귀가 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선배적으로. 근데 웃음의 의미가 있긴 있겠네. 지금 웃음의 의미는. 별명이 팔랑귀니까요. 팔랑귀네요. 근데 제가 그냥 네. 잘 들어주는 거지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진 않아요. 네. 친구들이 팔랑귀를 하는 거는 그냥 누가 말하면 그래? 그렇지. 그렇게 있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안 하니까 누가 살아간다고 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네. 듣긴 잘 들어줘. 네. 근데 테슬라는 들어줬지만 또 그거를 바로 또 매수로 이어진 거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7월부터 지금은 이제 만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그 20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테슬라 3년간의 여정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근데 테슬라를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더 사고 싶죠. 더 사고 싶은데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왜 투자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보험 정리하고요. 그때 보험을 1차적으로 네. 4천만 원을 내가 납입한 걸 포기하고 2천만 원만 네. 회수해서 그걸로 투자. 네, 투자하고 또 달달이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것도 투자로 그렇네. 되고. 달달이 70만 원 나가는 것도 계속 70만 원씩 투자. 네. 거기다가 교육비가 좀 많이 나갔어요. 제가 극성 엄마,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니겠지만 맘카페에서 좀 활동하는 엄마였다고 보면 될까? 활동은 안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 스케줄에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네. 아이는 엄마가 짜놓은 하루하루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어디에 있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에 대한 교육비를 줄일 수가 있었던 거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었을까? 투자를 내가 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가정에서 한 달에 나가는 교육비가 최대 얼마까지 나갔는데 네. 얼마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0까지 나갔었거든요. 한 월에 200. 네. 우리 초등학생 아이를 위해서 그 당시. 네. 근데 이제 7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반 이상을 줄였네. 네. 거기서 이제 투자금이 나왔죠. 그럼 다시 130을 또 투자할 수 있고. 네. 그럼 보험금 70 더하기 네. 아이 교육비 130 하면은 총 매월 200을 테슬라를 매수하는데 투자할 수가 있었던 네. 거네. 보험금, 교육비 또 있을까요? 남편의 사업? 남편 사업이 그때 좀 잘 되면서 네, 좀 목돈을 샀는데 네. 그때가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분할전 900, 1000, 네. 1100 네. 그때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분할전 900, 1000일 때 네. 그때 또 고점이었지. 네. 근데 희한하게 고점에서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신나게 샀거든요. 희한하게 고점에 돈이 생기고 사면 오르고 사면 저점에서 와 이건 매수 기회인데 할 때 나갈 돈이 막 생기고 막 그쵸. 오히려. 네. 근데 정말 지금 그 작년 하락장 이때도 굴하지 않고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네. 지금 평단가가 낮아진 맞아요. 거야. 하락장 전에는 한 1000개였던 것 같아요. 1000개 정도. 네, 그 뒤에 이제 300 몇십 개는 그 뒤에 계속 사모은 게 된 건데 만약에 하락이 안 왔으면 150개밖에 못 샀겠죠. 그렇네요. 네. 그럼 방금 얘기했던 20년 12월 네. 겨울쯤에 200 후반대 지금 가격으로 200 후반대에 한 1000개를 샀으니까 네. 평단가가 거의 한 300 가까이 되는 시작이었는데 279? 280이라고 치자. 280이었으니 네. 그 상태로 평단가 낮추기도 좀 어렵잖아. 이미 목돈이 들어갔으니. 네. 근데 꾸준히 지금 매수를 달달이. 해서 246까지 낮춘 거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장 딱 작년 겨울 딱 1년 지났네요. 예. 이제 1년 전에 그 하락장을 겪고 2023년 12월인 지금 딱 1년 지났어요. 1년 전에 이제 트위터 사건 막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23년이 되면 세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네. 사실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거는 네. 하락장 때. 네. 네. 하락장 때 책도 많이 보고요. 많이 찾아보고 정규수 TV 하루에 네. 2개씩 듣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 듣고 그때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락장 때 운명이 바뀌는 것 같아. 네. 상승장 때는 누구나 찬양을 하고 네. 누구나 행복하게 투자하지만 하락장 때 똑같은 하락장을 겪고 있는데 누구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고 떠나버리고 누구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오히려 더 공부하고 운명이 바뀌는 과정이 그런 하락장 때 오는 것 같아. 네. 그때 하락장이 안 왔었으면 노래도 안 만들었겠죠. 노래가 뭐야? 난 수도 네. 잘하는데. 하락장이 안 왔다면 네. 지금 이 자리도 없네. 없죠.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영상으로 인해서 또 꼭 유튜브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영상이 출연도 참 용기를 내고 나오는 거고 이 영상이 나가면 또 딸도 볼 거고 또 다른 가족들도 볼 거고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코코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23년이 이렇게 100달러까지 빠진 테슬라 또는 뭐 엔비디아가 100달러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500까지 올랐지만 23년 1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죠. 다 그때 100일 때 지금부터 반토막 간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렸거든요. 네. 진짜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코코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생각은 안 했지만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나? 왜냐면 400에서 100까지 그냥 빠졌는데 네. 50까지 못 가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지. 누구는 또 25 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 뭐 더 싸게 사지? 하면서도 전체 금액이 빠지고 있잖아요. 목돈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테슬라니까 아닌데 무조건 갈 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이게 네. 이성과 감정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것도 또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도 강력하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네. 414달러 때 내 그 계좌에 있는 자산이 얼마까지 찍혔어요? 한 5억 5천? 5억 5천이 네. 내 계좌에 내 돈으로 있었던 거지. 네. 근데 이게 100달러가 되니까 얼마가 됐죠? 네. 2억. 5억 5천이 2억이 된 거야. 네. 3억 5천이 날아갔네. 네. 사람 심리가. 그렇죠. 어땠어요? 그때 한번 회상해봐요. 그게 한번 하루아침에 탁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진짜 이제 내일은 올라가나? 진짜 올라가겠지?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나?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간 건데 네. 시간은 계속 이제 그렇게 되고 주가는 빠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 거예요, 어떻게 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뭐 이미 뭐 물론 사실 팔 수도 있잖아. 팔 수는 없죠, 제가. 왜 팔 수는 없었을까? 왜냐면 정말 그때 사람들 다 고민하잖아. 지금이라도 팔자. 팔고 나간 사람도 많고. 근데 왜 팔 수 없었죠? 올라갈 거니까요. 왜냐면 지금 뭐 회사 성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것들이 맞아. 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자동차가. 모든 부동산이 물가고 다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2억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쵸. 그걸 알았던 거네. 네. 그걸 투자를 처음 시작한 지 3년도 안 된 분이 어떻게 알지? 정교수 네. TV를 매일 듣잖아요. LA 정교수 TV. 네. 그분께서 이제 매일매일 그 아침마다 빠르게 정보를 해주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네. 매일 역대급이에요. 매일 대박이고. 근데 맞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게 주가는 아니지만. 그분은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얘기하니까 네. 맞지. 네. 매일 그러니까 신랑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네. 야,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인데 맨날 역대급이라는 거 왜 듣고 있냐. 아침마다 듣고 있으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바닥 찍기 이틀 전에 네. 조금만 참지. 이틀 전에 폭발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 2023년 네. 1월 초겠네. 네, 겨울이었죠. 그날 이제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네. 되게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고 되게 순둥순둥한 사람인데 하루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침부터.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뭐 그냥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기분이 안 좋겠지 뭐 돌릴 수가 있나. 그래도 난 나의 길을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카페를 가재요. 점심 때. 네.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 같다. 대화를 좀 하자. 네. 그러면서 갔죠. 저희 자주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지하에 이렇게 딱 룸이 있어요. 거기를 딱 가더니 자기가 왜 지금 기분이 안 좋은지 안 해요. 몰라. 알지만 모른다고 했죠. 어떤 얘기 할지 알니까. 알죠. 왜 네. 지금 기분이 안 좋은지 알죠. 다 알고. 네. 근데 이거를 내 탓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자기는 이제 그래도 내가 조금 자기한테 미안해야 된대요. 왜? 왜냐면 내가 갖다 준 돈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네. 돈을 반토막을 만들어놨으니. 네. 아니 우리 장기 투자하기로 했잖아. 처음부터. 장기 투자가 뭔데?
보면은 올라갔을 때 팔아놨다가 떨어져 다시 사는 게 장기 투자냐. 그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남편이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너무 당당한 거. 야, 지금 떨어졌는데 싸게 살 기회다. 1+1이다. 나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무섭죠. 무서운데 제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끝까지 그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가지고 기회다. 테슬라는 어차피 간다. 그럼 400짜리를 100에 살 수 있으면 4분의 1 가격 아니냐.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똑같다. 어차피 정해져 있다. 그럼 400에 샀을 거를 100에 사니까 4배를 사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 100 가니까 자기도 이제 회사도 좀 어려웠고 그 당시에 회사도 힘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한꺼번에 확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카페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참았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좀 감정이 좀 올라왔어. 네, 그 순간 생각나잖아, 올라왔어요. 지금. 네. 네. 그 내가 뭐 잘못했냐. 난 처음에 하기로 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 내가 뭐 중간에 주가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자기도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자기가 남편으로서 돈을 벌어다줬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 그리고 나도 힘들다. 이제 제가 막 우니까 여기서 어쩌라고가 정답이네. 남편도 이제 조금 제가 우니까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어. 제가 되게 막 강하고 세게 나갈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힘든 건 맞잖아요. 이성과의 감정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조금 이제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탁 떠오른 생각이 그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300 정도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 하락장 오기 전해 5월 정도? 제가 기억나는 게 벚꽃길을 걸으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하나 좋을 때니까 야 우리 집담보대출로 1억 더 해서 더 살까?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니 그때 뭐라 했노? 더 사재매. 그럼 그때 팔자고 했어야지. 그때 더 사자고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날 탓을 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지. 아, 속상하다. 그때 그 말했던 사람이랑 지금 이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가 같은 사람 아니냐. 나는 지금 주가를 떠나서 진짜 남편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밀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실망이다. 네. 그러니까 수긍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 네. 제가 그 순간에 그 얘기 기억이 난 게 정말 큰 무기였던 거예요. 네. 그 말이 기억이 안 났더라면. 지금 남편분들 이 영상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 티티코코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피디님? 이게 참 부부가 동시에 테슬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대부분 또 남자가 먼저 더 투자에 그렇죠. 관심이 있고 네. 테슬라를 더 알아보는데 대부분 또 아내들은 관심이 별로 없잖아. 네, 못하게 하죠. 알아도.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 아내도 티티코코님처럼 저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게 와, 정말 차이가 뭘까. 분명히 올라갔을 때 같이 좋아했거든요. 저희가 막 갖다 줬거든요. 더 사라고. 근데 하락장 때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저는 시간이 많잖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유튜브를 계속 듣고 양질의 유튜브 책을 보고 테슬라 관련 책 거의 다 봤거든요. 뭐 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빨간 색깔 그 테슬라 쇼크. 테슬라 쇼크. 인류의 미래. 인류의 미래. 그다음에 뭐 전기차 설계자. 그렇죠. 하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 전기. 뭐 레이어드님 책도 읽었죠? 네. 네. 정말 양질의 책 다 봤네. 네. 그런 거를 뭐 다 이해는 못하지만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흐름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투자 잘하고 있구나. 이 5권의 책을 정말 진심으로 읽은 사람이 테슬라 안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 테슬라를 까거나 테슬라 안티, 테슬라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분들이 이 5권의 책을 절대 다 안 읽었을 거다. 안 읽어요. 동의하죠. 네. 저희 남편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네, 남편도 네. 5권을 다 봤는데, 나에게 반대의 의견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안 본 분들이 있고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퍼가 높대요, 계속. 기술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나한테 너무 허황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테슬라 쇼크를 다시 어. 펼쳤어요, 제가. 네. 그래서 형광펜을 들고 어. 남편이 꼭 안 볼 거니까 네. 다 보라면 안 보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꼭 봤으면 좋겠던 부분만 형광펜을 막 껐어요. 보라고. 처음에 안 보더니 계속 보라고 했거든요. 그거 네. 보기 전까지 난 얘랑 얘기를 안 할 거다. 그러더니 이제 포스트잇 딱 들고 와요. 볼펜이랑. 자기는 이제 도목좀 반박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책을 이기겠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죠. 공학 박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남편은 심지어 공학 박사. 네. 선박적이긴 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네. 제가 모르는 용어들을 네.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네. 조목조목 제가 형광펜 꺼놓은 부분에 포스트잇 붙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붙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있었어요. 뭘 자꾸 쓰노. 근데 쓰다가 말더라고요. 자기도 뭐가 느꼈겠죠. 읽어보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겠지. 거기서 뭐 기억나는 게 4680 배터리? 그게 뭐 실제로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그게 나올 것 같냐. 4680 배터리는 네. 불가능하다. 네. 나오더라도 정말 소량이다. 그게 언제 적용이 돼서 정말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데 적용이 되겠느냐. 퍼가 너무 높고 막 그런 얘기 계속하면서 그러면 자 상승장일 때 퍼가 더 높았지.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상승장일 때는 대출 받아서 사자. 퍼가 진짜 높을 때는. 그때가 진짜 높았지. 지금 네. 높다는 게 그러면은 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한 번도 퍼가 높아진 적이 없느냐. 그럼 퍼가 높았던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느냐. 그러고 이제 합의를 한 게 자 그러면은 자동차로 그러면 그렇게 큰 상승이 없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아직 시작도 안 한 애들이 있잖아. 그 사업들이 됐을 경우에 자동차로 그 큰 상승을 우리가 못 먹었지만 이걸로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걔들은 아직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동차로 그렇게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은 그 미비할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지.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테슬라는 너무 이미 늦었어. 10년 전에 투자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 앞으로 에너지 사업이랑 FSD, AI 이야기하면 아 그건 아직 그 시장이 올라면 멀었어. 멀었어. 자동차로 그렇게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그 멀었을 때 그 가능성만 보일 때 투자한 사람들이지. 네. 그럼 우리는 지금 거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않느냐. 그러길래 그럼 알아 다 그럼 필요 없고 다 양보할게. 그럼 자동차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니는 몇 대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1,000만 대래요. 자 그러면 1,000만 대면 작은 거야? 다 양보할게. 1,000만 대를 치자. 다 그러면 다 안 된다. 자동차 1,00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럼 지금 우리 200만 대 생산이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지금 주가 200이다. 네. 5배네? 그렇지. 그럼 지금 우리가 사업 투자하고 있는 5배 네. 20억 대네? 네. 작냐 그게? 그것만 해도 어떤 투자로 그렇게 벌 건데 수긍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라. 네. 더 올라가면 다 내 거다. 난 니네 그것만 줄게. 그거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도 좀 그때는 기분이 이미 풀렸을 때죠. 네, 풀렸을 때고 자기도 근데 알긴 알아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아 근데 너무 아름다운 부부이지 않아요? 이렇게 토론을 할 수가 있다, 부부끼리?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어떻게 똑같아. 서로 다른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생각이 달라 하면서 서로 뭔가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두 사람의 의견은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고민인 건 똑같잖아. 그쵸. 의견만 다를 뿐인 거지. 네. 와, 근데 멋있다. 난 이런 대화들을 또 티티코코님이 아내인데 이거를 확 휘어잡고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이 지금 되게 멋있었어. 그러면서 네. 좀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남편분이. 지금은 너무 미안해하죠. 그때 그랬던 거에 했던 거. 대해서. 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5배만 네. 해도 자기는 만족이니까요. 나머지 것들도 이제 그때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제 주가도 올라오고 하면서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거 됐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느 날 이제 주가가 올라서 아침에 막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 좋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진짜. 니 그때 나한테 그래놓고 지금
니는 좋아하지 마라. 어. 너는 좋아할 자격이 없다. 어. 그럼 자기는 또 막, 그게 아니고, 막 그렇게 해요. 아, 근데 진짜 귀엽다. 근데 네. 그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 이제 언제까지 그거 그렇게 할 거냐. 야,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냐. 올해 일이다, 올해. 아직 1년도 안 됐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래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절대 남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절대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사람 마음속 어딘가에 그게 다 있잖아요. 꼬꼬님도 그냥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꽉 리더십 있게 끌고 가야지만 테슬라를 안 팔고 우리가 장기 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100 찍혔을 때 마음은 속상하잖아. 그렇죠. 무섭죠. 근데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테슬라 이게 생각이 달라 서로. 그 설득을 좀 하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아내분에게 남편분에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그런 팁이 있을까? 워낙 많이 이런 갈등을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네.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반대하는 네. 분에게. 네. 읽기 싫어하면 먼저 읽고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다 보면 어느 날 귀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지. 네. 남편은 테슬라 팔래. 네. 그런데 아니야, 정 교수님이 팔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이러면 지잖아. 명분 네. 싸움에서. 그러면 더 싫어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5권의 책을 읽어보고 네. 그러면 내공이 막 쌓이지. 네. 나도 모르게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네. 그렇네. 네. 이게 제일 쉬운 정답이네. 네. 내가 진짜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싶고 장기 투자로 큰 부를 이루고 싶다면 물론 여러 좋은 유튜버들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해했지만 그분들조차도 책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맞지? 네.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음. 투자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론 머스크에게 한 말씀. 와, 어우, 심쿵심쿵하지 않아요? 저희 회장님께 그렇지, 우리 회장님이지. 정말 진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일론 머스크 인터뷰 내용 중에서 딱 와닿았던 부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고, 그때는 들어서 또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찌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오늘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들기 이제 시작하는 우리 거야. 회장님의 마음이, 물론 비교도 안 되죠, 그거랑은, 저 일이랑은. 그리고 그분이 또 인터뷰한 내용에서, 뭐, 어떤 청년들한테 한 얘기였어요.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했을 때, 유용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 인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하면서,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그누에게도 지금 필요 없는 존재 같고, 아이가 컸잖아요. 제가 이제 서포트해줬던 많은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된 기분이었는데, 노래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감동을 받았대요. 되게 뭐 공감이 간다고 그런 얘기를 올려주시니까, 내가 누군가한테는 나도 유용한 사람이구나. 맞아. 그게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게 우리 일론 머스크 네. 회장님 덕분에 네. 시작된 이야기네. 그렇죠. 모든 네. 것이. 감동적이다. 자, 오늘 영상도 우리 인생은 실전이다 구독자분들,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까지 인생은 실전이다. 저는 박 대표였고요. 저는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